여러분 혹시 미역이 바다의 보물이라 불린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흔히 생일날 먹는 이 미역이 사실 당뇨와 골다공증까지 예방해 준다고 하네요. 그런데 미역을 그냥 먹는 것과 특정 재료를 넣어서 먹는 건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 비밀스러운 조합을 여러분께 낱낱이 알려드릴게요. 먼저 미역이 왜 이렇게 대단한 식품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역에는 알긴산이라는 독특한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이 알긴산은 미역 표면에 미끈거리는 점액질 속에 숨어 있는데요. 장에서 당분과 만나면 젤 형태를 만들어 당의 흡수를 늦춰줍니다. 그러니까 밥을 먹고 나서 혈당이 갑자기 치솟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셈이에요. 당뇨를 걱정하시는 분들께 이보다 반가운 소식이 또 있을까요? 알긴산의 역할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성분은 체내 콜레스테롤과 나트륨까지 흡착해서 몸 밖으로 배출시켜준다고 하네요. 혈관 건강까지 함께 챙길 수 있다는 이야기로 들리시죠? 실제로 알긴산 국제학술 세미나에서도 이런 효과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역의 두 번째 핵심 성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후코이단이라는 성분인데 이름이 좀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후코이단은 갈조류의 점액질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이 성분은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 우리 몸의 방어력을 높여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특히 NK세포라고 불리는 자연살해세포의 활동을 촉진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해지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후코이단은 미역의 줄기보다 미역귀에 무려 7배 이상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미역귀라는 건 미역의 뿌리 부분을 말하는데 보통 버려지는 부위이기도 하죠. 앞으로는 미역귀도 꼭 챙겨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역의 칼스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골다공증을 걱정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부분에 특히 집중해 주세요. 미역 속 칼스 탐량은 시금치의 25배에 달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우유와 비교해도 무려 13배나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이 수치만 보면 미역이 칼수대 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게다가 미역의 칼슬은 다른 식품보다 체내 흡수율이 더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뼈 건강을 위해 우유만 고집하셨던 분들은 미역도 함께 드셔보시면 좋겠어요. 특히 50대 이후에는 골밀도가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칼슘 보충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제부터가 오늘의 핵심 내용이에요. 미역에 도대체 무엇을 넣어야 효과가 극대화되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최고의 조합은 바로 미역과 두부입니다. 이 둘이 만나면 그야말로 영양학적 찰떡궁합이 완성되거든요. 두부에는 미역의 부족한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단백질은 칼스티뼈에 제대로 정착하도록 돕는 필수 영양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더 있는데요. 두부만 단독으로 먹으면 두부 속 사포닌 성분이 체내 요오드를 빼앗아 갑상선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역에는 요오드가 풍부하잖아요. 그래서 미역과 두부를 함께 먹으면 서로의 약점을 정확히 보완해주는 셈이 됩니다. 두부 미역국 한 그릇이면 칼스 단백질 요오드를 한 번에 섭취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간단한 조합으로 이런 시너지가 나온다니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두부 미역국을 끓이는 방법도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건미역 40g을 물에 불려서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줍니다. 냄비에 들기름을 두르고 불린 미역을 살짝 볶아주세요. 여기에 물이나 쌀뜨물을 넣고 국간장으로 간을 맞추면 기본 국물이 완성됩니다. 두부는 반무 정도를 깍둑 썰기 하거나 손으로 으깨서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으깨서 넣으면 국물에 두부가 녹아들어 더 고소한 맛이 난다고 하네요. 다진 마늘 한 숟갈을 넣고 한 소끔 더 끓여주면 영양 가득한 두부 미역국이 완성됩니다. 이 한 그릇이 여러분의 뼈와 혈당을 동시에 지켜줄 수 있다니 대단하지 않나요? 두 번째 추천 조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역에 들깨가루를 넣는 방법인데 이것도 정말 훌륭한 군합이에요. 들깨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다는 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오메가3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들깨의 진짜 숨은 능력은 따로 있더라고요. 들기름 속 건강한 지방 성분이 미역에 들어있는 비타민 K의 흡수율을 크게 높여준다고 합니다. 비타민 K는 칼쓸이 뼈에 제대로 붙도록 도와주는 핵심 비타민이에요. 결국 미역의 칼습과 들깨의 건강한 지방이 만나면 뼈 건강 효과가
2배로 올라가는 셈이죠. 들깨 미역국 레시피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까 알려드린 미역국 기본 조리법에서 마지막에 들깨가루 2~3숟갈만 넣어주시면 돼요. 국물이 뿌어이고 고소하게 변하면서 맛도 훨씬 깊어지거든요. 고기를 넣지 않아도 충분히 든든한 한 끼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중이신 분들에게도 이 들깨 미역국을 적극 추천드려요. 칼로리는 낮으면서 포만감은 오래 유지되는 아주 착한 메뉴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조합은 조금 의외일 수 있는데요. 바로 미역국에 톨을 함께 넣는 방법이에요. 톨이라는 해조류를 아시는 분도 계시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톨에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이상적인 일대 이 비율로 들어있다고 합니다.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는 칼슘만 먹는 것보다 마그네슘을 함께 섭취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마그네슘이 있어야 칼슘이 뼈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거든요. 미역의 풍부한 칼스테, 톨에 마그네슘이 더해지면 칼스텝 소율이 2배 이상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뼈 건강을 진지하게 챙기고 싶으신 분이라면 이 조합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톨은 미역과 함께 불려서 넣으면 식감도 좋고 영양도 풍부해져요. 국물 맛도 더 깊어져서 한번 맛보시면 계속 이렇게 끓이게 되실 겁니다. 네 번째 조합은 정말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뛰어난 방법이에요. 미역 무침이나 미역초 무침에 식초를 넣어 드시는 거예요. 식초의 산성 성분이 미역 속 칼스대 체내 흡수를 촉진시킨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식초와 칼슬이 만나면 화학 반응을 일으켜 물에 잘 녹는 형태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역 초무침은 맛도 좋고 뼈 건강에도 탁월한 메뉴가 되는 셈이에요. 여름철 입맛 없을 때 새콤하게 즐기시면 건강까지 덤으로 챙기실 수 있습니다. 미역 초무침 만들 때는 오이와 상추를 함께 넣어주시면 더욱 좋다고 하네요.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들이 철분 흡수까지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미역과 함께하면 좋은 4가지 최고의 조합을 알아봤는데요. 이제 미역이 당뇨 예방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알긴산이 당의 흡수를 늦춘다는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이 원리를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을 먹으면 장에서 포도당으로 분해가 돼요. 이 포도당이 한꺼번에 혈액으로 들어가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 알긴산이 포도당과 결합해서 젤 형태를 만들어주거든요. 젤 형태가 되면 포도당이 천천히 조금씩 흡수되기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줍니다. 혈당 스파이크라는 건 식후에 혈당이 급등했다가 급락하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서 당뇨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사할 때 미역을 함께 드시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특히 식사 초반에 미역국부터 먼저 드시면 효과가 더 크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미역의 푸코잔틴이라는 성분도 주목할 만한데요. 이 성은 지방 조직에서 열 발생을 촉진시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비만은 당뇨의 가장 큰 위험 인자 중 하나잖아요. 미역을 꾸준히 섭취하면 체중 관리와 혈당 조절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골다공증 예방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더 깊이 다뤄볼게요. 골다공증이 왜 무서운 질환인지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골다공증은 뼈의 구멍이 숭숭 뚫리면서 골밀도가 낮아지는 질환이에요. 특히 폐경 이후 여성분들에게서 발생 비율이 급격하게 높아진다고 합니다. 무서운 건 초기에 아무런 증상이 없다는 점이에요. 넘어지거나 부딪혔을 때 뼈가 쉽게 부러지고 나서야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예방이 정말 중요한 질환이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뼈가 한번 약해지면 다시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에요. 미역이 골다공증 예방에 탁월한 이유를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첫째로 미역 자체에 칼슘이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둘째로 미역은 알칼리성 식품이라서 체내 산성화를 막아줍니다. 몸이 산성화되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셋째로 미역에는 비타민 K도 포함되어 있어서 칼슘 대 뼈 정착을 도와줘요. 이 3가지가 시너지를 이루면서 골다공증 예방에 큰 힘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아까 소개해드린 두부나 톨 같은 재료를 함께 넣으면 효과가 배가 되겠죠. 결국 미역국 한 그릇의 가치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역은 하루에 얼마나 먹는 게 적당할까요? 이 부분도 급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짚어드리겠습니다. 건미역 기준으로
하루에 30에서 40g 정도가 적절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 정도면 미역국 한 그릇 분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미역을 너무 많이 드시면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미역의 풍부한 요오드를 과다 섭취하면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의 핵심 구성 성분이에요. 적당량은 갑상선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과하면 오히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저하증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특히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미역 섭취량에 대해 주치의와 상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반적인 양을 드시는 건 큰 문제가 없지만 맵기 미역국만 드시는 건 피하시는 게 현명해요. 미역의 찬 성질도 알아두시면 좋은 정보인데요. 몸이 차거나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과하게 드시면 복통이나 설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미역국을 따뜻하게 끓여서 소량씩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생미역보다는 국으로 끓여 드시는 게 소화에도 더 부담이 적다고 하네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미역과 파를 함께 넣으면 칼색수가 오히려 방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파에 들어있는 인과 유황 성분이 미역의 칼색과 결합해버리거든요. 그래서 골다공증 예방 목적으로 미역국을 드신다면 파는 빼고 끓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시금치와 미역을 함께 드시는 것도 피하시는 게 낫다고 하네요. 시금치의 옥살산이 미역의 칼색과 만나면 불용성 결합물을 만들어 흡수를 막아버립니다. 이렇게 규합이 안 맞는 조합은 피하고 좋은 조합을 선택하는 게 현명한 식습관이에요. 작은 차이가 영양 흡수율에서는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을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미역에는 알긴산 후코이단, 칼슘, 비타민 K, 요오드 등 놀라운 영양소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알긴산은 혈당 급등을 막아 당뇨 예방에 도움을 주고요. 후코이단은 면역력을 높여주며 항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성분이에요. 미역과 두부를 함께 먹으면 칼슘, 단백질, 요오드를 한 번에 보충할 수 있습니다. 들깨가루를 넣으면 비타민 K 흡수율이 올라가 뼈 건강 효과가 배가 되고요. 토를 함께 넣으면 마그네스 덕분에 칼시때 뼈 정착률이 크게 상승하게 돼요. 식초와 함께 무쳐 드시면 칼시 흡수가 촉진되어 골다공증 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반면에 파와 시금치는 미역과 함께 드시면 칼슘 흡수를 방해하니 주의하셔야 해요. 요오드 과다 섭취에도 신경을 쓰시면서 하루 미역국 한 그릇 정도가 적당하다고 하네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시는 조합은 무엇이셨나요? 어렵고 비싼 건강식품을 찾아다니실 필요 없이 미역 한 봉지면 충분합니다. 미역국 한 그릇이 당뇨도 잡고 골다공증도 잡는 최고의 건강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